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폭풍우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JW그룹의 펜트하우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지금 바깥의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황량했다. 한지원, 그녀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의 유일한 수감자처럼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배는 눈에 띄게 부풀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병약할 정도로 창백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부어오른 발목을 주무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가벼운 두통과 부종, 의사는 임신 중독증, 즉 자간전증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사모님.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 집에서 안정은 가장 얻기 힘든 사치였다. 남편인 강태준 회장은 일주일 중 닷새를 집을 비웠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지독한 현기증과 함께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지원은 숨을 급히 들이마셨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이, 뱃속의 아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강태준, 세 글자가 화면에 떠올랐다. 이 남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망설여지는 자신이 처량했다. 결혼한 지 2년. 하지만 그들은 부부라기보다 전략적 동맹에 가까웠고 그나마도 이제는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당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10번이 넘어가도록 그는 받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연결이 되었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태준 씨, 나 몸이 좀 안 좋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배가.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이성을 가진 남편이라면 이 목소리의 절박함을 알아차려야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JW그룹의 명운이 걸린 긴급 이사회라고. 당신 몸 아픈 거 하나하나 챙겨줄 시간 없어. 별일 아니면 끊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염려도 따뜻함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묻어났다. 하지만 정말 병원에 가야 할지도. 지원이 간신히 말을 이었다. 한지원, 태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날카로워졌다. 이런 사소한 일로 내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알아서 해. 정 못 참겠으면 김 비서한테 연락해. 끊는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긴급 이사회. JW그룹의 명운, 그가 내뱉은 거짓말은 너무나 거창해서 오히려 투명하게 속이 비쳤다. 그는 지금 회의실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었다. 차가운 침묵이 펜트하우스를 다시 채웠다. 지원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 남자를 사랑했던가? 아니,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녀는 한때 K라는 이름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던 천재 개발자였다. JW그룹의 핵심 AI 알고리즘 프로메테우스는 바로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다. 강태준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태준을 믿었다. 자신의 기술, 자신의 지분,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두 그에게 주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강태준 회장의 아내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에 감금되다시피 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모든 권리는 남편에게 위임되었고 그녀의 발톱과 이빨은 모두 뽑힌 채였다. 다시 한번 격렬한 통증이 복부를 강타했다. 지원은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기어가다시피 테이블로 다가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녀는 경제 채널을 틀었다. 정말로 JW그룹에 긴급 이사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경제 채널에서는 평온한 주식 시황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JW그룹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지원은 채널을 돌렸다. 연예 정보 채널, 사회 뉴스 채널, 그러다 한 채널에서 멈췄다.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화려한 호텔 입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네, 지금 현장은 오성그룹 오수진 부사장의 화려한 생일 파티 현장입니다. 오수진. 그 이름이 지원의 뇌리를 때렸다. 강태준의 오랜 연인. 그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말했던 여자. 지원은 숨을 멈췄다. 화면 속 최고급 세단 한 대가 호텔 입구에 멈춰섰다. 빗속을 뚫고 취재진의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졌다. 그리고 차문이 열렸다. 완벽한 맞춤형 턱시도를 입은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모습은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 대신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반대편 차문을 열고 검은색 우산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빗속에서 내리는 눈부신 드레스 차림의 오수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비췄다. 태주는 오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오수진은 행복한 듯 웃으며 그의 가슴에 기댔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하게 수많은 카메라 앞을 지나 호텔 안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의 말이다. 지원은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배의 통증보다 더 지독한 통증이 심장을 꿰뚫었다. 배신감, 분노, 그런 단순한 감정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모였다. 지난 2년간 그녀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사랑, 믿음, 결혼, 모든 것이 강태준이 꾸며낸 정교한 연극이었고 자신은 그 연극의 가장 어리석은 관객이었다. 낮은 신음과 함께 지원의 시야가 흐려졌다. 극심한 현기증이 찾아왔다. TV 화면 속 강태준의 웃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여러 개로 겹쳐 보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집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폭풍우 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에게 전화할 생각이 없었다. 김 비서에게도 연락할 생각이 없었다. 강태준의 사람들이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녀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력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여전히 K의 것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의 파편 근처를 더듬었다. 아니,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을 필사적으로 뒤졌다.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아닌 오직 그녀만이 아는 비상용 위성 전화기. 아주 작고 구식이며 절대 추적당하지 않는. 그녀는 이것을 오늘 병원 검진 후 몰래 구입했다. 최악의 상황을 본능적으로 예감했기 때문이다. 번호를 눌렀다. 단 하나의 번호.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나야. 지원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지원이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왜 이래? 김민석 변호사님. 지금. 그녀의 말이 끊겼다. 지원아, 정신 차려. 어디야? 김민석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다. 그는 지원의 친오빠 같은 존재이자 그녀가 K였던 시절부터 그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펜트하우스, 아이가 위험해. 하지만 119 부르지 마요. 강태준이 알면 안 돼. 그녀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젠장, 강태준, 민석의 욕설이 들렸다. 알았어. 내가 5분 안에 내 사람 보낼게. 사설 구급팀이야. 강태준 네트워크에 절대 안 잡혀. 지원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조카 지킬게. 버텨. 전화가 끊겼다. 지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버튼을 눌렀다. 강태준이 돌아와도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완전히 쓰러졌다.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TV 화면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강태준과 오수진의 모습이 눈꺼풀에 마지막으로 새겨졌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 같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지원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 바로 이 비참한 밤에 시작되고 있었다. 고요한 사일엔 소리조차 울리지 않았다. 김민석이 보낸 사설 구급팀은 강태준 회장의 감시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피해 움직이는 유령 부대였다. 그들이 펜트하우스의 잠금 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진입했을 때 한지원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채 미약한 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구식 위성 전화기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환자 혈압 190에 110, 즉시 이송합니다. 구급차는 폭풍우를 뚫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태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보안이 철저한 사립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입구에는 김민석 변호사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지원에 들 것이 차에서 내려지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지원아, 정신 차려. 오빠 왔다. 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K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조력자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가족이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산모, 중증 자간전증입니다. 혈압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경련 시작됩니다. 억제제 투여. 의사들의 고함과 함께 지원의 몸이 활처럼 굳어지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다. 모니터에 경보음이 찢어지는 듯 울렸다. 태아의 심박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제길, 아이까지 위험해. 당장 제왕절개 준비해. 안 됩니다. 김민석이 수술실 입구를 막아서며 외쳤다. 아직 7개월입니다. 지금 아이가 나오면 의사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소리쳤다. 그럼 둘 다 죽는 걸 보시겠단 말입니까? 보호자분, 남편분이라도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 그 단어에 김민석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강태준의 개인 번호를 눌렀다. 같은 시각 5성 호텔의 호화로운 연회장. 강태준은 오수진의 손을 잡고 수많은 재계 인사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 속에서 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김민석 변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지원의 집안일을 봐주는 귀찮은 인간. 왜 이 시간에? 그는 거절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버렸다. 오수진이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예요, 태준 씨? 표정이 안 좋은데. 강태준은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쓸데없는 스팸 전화야. 오늘은 당신만을 위한 날이잖아.
수진아. 그는 오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파티장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병원 복도. 김민석은 수신거절이 뜬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의사에게 돌아서며 그가 말했다.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접니다.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제 결정은 산모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지원을 살리십시오. 아이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지원이 미리 그에게 신신당부했던 짓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가 흘렀다. 다행히 최고의 의료진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강력한 약물 투여로 격려는 멈췄고 혈압도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아이도 간신히 뱃속에서 버텨주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김민석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지원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복잡한 법적 절차들로 들끓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지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 본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마지막 기억은 TV 속 강태준의 웃는 얼굴과 배를 찢는 듯한 고통이었다. 아, 그녀의 입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신음이었다. 지원아, 정신이 들어? 김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원의 눈동자가 천천히 그를 향했다. 그녀의 첫 번째 질문은 아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건조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나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확인, 그뿐이었다. 김민석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어젯밤 강태준이 전화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갑고 공허해서 김민석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마지막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김비서, 아니, 강태준의 비서실에서는 연락이 왔겠죠. 지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김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새벽 사모님이 사라지셨다고 펜트하우스 보안팀이 뒤집혔더군. 나한테도 연락이 왔었지. 너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친정 쪽 별장에 요양하러 갔다고 둘러댔어. 일단 시간은 벌었어. 하지만 김민석은 말을 망설였다. 지원아,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부터. 민석 오빠. 지원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K 바이모, 모든 것을 잃은 천재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동안 내가 오빠한테 부탁했던 것들, 플랜 B. 김민석은 숨을 삼켰다. 플랜 B. 그것은 지원이 강태준과 결혼하기 직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게 맡겨둔 법적 장치들이었다. JW그룹의 핵심 기술인 프로메테우스 알고리즘의 실소유주가 K임을 증명하는 원본 코드와 특허 소유권, 그리고 강태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비공개 데이터베이스. 그것은 JW그룹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비상 스위치였다. 지원아, 진심이야. 그걸 가동한다는 건 강태준과의 전면전이야. 지금 내 몸 상태로는 내 몸. 지원이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가 어젯밤 내 뱃속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다른 여자 생일 파티에서 웃고 있었고, 민석 오빠, 사랑은 죽었어요. 어젯밤 내 목숨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내가 강태준에게 줬던 모든 것, 내 기술, 내 청춘, 내 이름, 그리고 내 아이의 목숨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어젯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단순하고 순진한 아내로만 생각했지. KK가 바로 자기 발밑에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야. 지원은 김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임산부는 없었다. 오직 냉철한 지휘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빠, 내 법적 대리인으로서, 아니, K의 변호사로서 명령할게요. 김민석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말해, 지원아. 지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모든 것을 가동하세요. 프로메테우스 라이선스 회수 절차 시작해요. 강태준의 모든 개인 자산과 연동된 차명 계좌 즉시 동결시켜요. JW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내역 금융감독원에 넘길 준비해요. 그녀의 명령은 거침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다. 김민석은 그곳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지원이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그녀의 서명이 이미 날인된 서류였다. 이혼 서류예요. 내일 아침 강태준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의 책상 위에 이걸 올려주세요.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김민석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거대 제국 JW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알겠어. 그가 대답했다. 한지원. 아니, K, 너의 뜻대로. 지옥의 문을 열지. 지원은 다시 베개의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제국에 드리워질 기나긴 밤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밤새 이어진 오수진의 생일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그는 원하는 여자를 품었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어젯밤 쏟아붓던 폭우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고 서울의 아침은 눈부시게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음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에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야? 어젯밤 한지원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바꾼 비밀번호였다. 그는 짜증스럽게 자신의 지문을 인증했다. 다행히 지문은 삭제되지 않았다. 감히 내 집에서 나를 막아? 무거운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언제나 그를 맞이하던 사용인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거실은 어젯밤 폭풍우가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러웠고 바닥에는 깨진 스마트폰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의 부재가 있었다. 한지원, 그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한지원이 또다시 유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임신을 무기 삼아 관심을 끌려는 수작. 그는 코웃음을 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다. 그때 그의 눈이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에 고정되었다. 그가 늘 아침 식사를 하던 자리에 마치 초대장처럼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이혼 소송장이 아닌 협의 이혼 신청서였다.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싸울 것도 없다는 듯 깔끔하게 작성된 서류. 재산 분할 항목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오직 친권 및 양육권 항목에 한지원이라고 단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그녀의 필체로 또렷하게 서명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 몇 초간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곧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경멸 어린 실소가 터져나왔다. 이혼, 감히, 네가. 그는 이 서류가 한지원이 벌일 수 있는 가장 유치하고도 어리석은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돈과 권력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여자, JW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제 발로 걷어찰 리가 없었다. 곧 울면서 돌아오겠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그 서류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채 샤워실로 향했다. 그녀가 반성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이 이 서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것이 협박이 아닌 통보라는 것을.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펜트하우스를 나선 강태준은 JW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의 마이바흐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미묘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직원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의 동경이나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수군거림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 어젯밤 뉴스 보셨습니까? 몇몇 기자가 로비에서 그를 막아섰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최고층 집무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비서에게 물었다. 김 비서는 어젯밤 강태준이 만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 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그게 어젯밤 오수진 부사장 생일 파티 영상이 인터넷에. 그게 뭐 한두 번이야? 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하지만 이번엔 사모님께서 실종되셨다는 소문과 함께 돌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종? 누가 그래? 친정에 요양 간다고 하지 않았나?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장 집무실 앞 복도가 아수라장인 것이 드러났다. 수십 명의 임원들과 법무팀, 그리고 보안팀이 뒤엉켜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무슨 호들갑들이야. 강태준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수십 장의 보고서를 보았다. 그의 집무실은 이미 전쟁터의 지휘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서버가 뚫렸습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뭐,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회장님, 누군가 내부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코어에 접근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프로메테우스는 JW그룹의 심장이자 한지원이 개발한 바로 그 알고리즘이었다. 피해 규모는 그가 소리쳤다.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 회장님의 개인 자금 흐름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팀장이 떨면서 보고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익명으로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노린 공격. 누가 감히.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막아. 유출된 경로 추적해. 누가 보냈는지 색출해. 하지만 보안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상대는 모든 로그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유령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강태준은 그제야 아침에 식탁에서 보았던 이혼 서류를 떠올렸다. 그 서류의 깔끔함, 그 단호함,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터진 완벽한 공격. 설마 그의 머릿속에 한지원의 창백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늘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자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자. 아니야, 그 여자일 리가 없어.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부정했다. 한지원은 그저 아이를 가진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일 뿐이었다. 이런 치밀하고 잔인한 공격을 계획할 능력이 없다고 그는 믿었다. 이것은 분명 라이벌 기업이나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내부의 적이 벌인 짓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당장 이사회 소집해. 그리고 한지원.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무슨 수를 써서든 당장 그 여자 찾아내. 친정에 갔는지, 어디 숨었는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찾으려는 그 여자가 바로 이 모든 지옥도를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강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거대한 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JW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폭풍전야 그 자체였다. 강태주는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자신에게서 눈을 피하는 임원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래서 지금 내게 할 말이 고작 범인을 알 수 없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살기가 담겨 있었다. 법무팀장과 보안팀장은 땀에 젖은 셔츠를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상대는 회장님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유출된 자료만 보면 마치 우리가 수년간 준비한 비자금 내역을 그대로 복사해서 넘긴 것과 같습니다. 강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금고가 털린 기분이었다. 피해는 그가 짧게 물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즉각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 회장님의 파티 영상과 사모님의 실종이 엮이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수진 부사장과의 관계를. 닥쳐. 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그게 문제야? 돈으로 막아. 당장 재무팀은 싱가포르 계좌에서 5천억 원을 인출해. 동요하는 놈들에게는 돈을 안겨주고 입을 놀리는 언론사들에게는 광고비를 퍼부어 전부 조용히 시켜. 그는 언제나처럼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재무이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네, 회장님, 지금 즉시. 그는 몇 번인가 비밀번호와 인증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왜 이러지? 뭐 하는 거야? 당장 송금하라고. 강태준이 재촉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계좌가 막혔습니다. 재무이사의 외침에 회의실은 물기 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준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무슨 개소리야. 그 계좌는 내 개인 비자금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접근 못해. 싱가포르뿐만이 아닙니다. 재무이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스위스, 케이맨제도, 연결된 모든 차명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결? 누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바로 그때 법무팀장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네, 지금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 회장님 개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차명 계좌들까지 전부 가압류 신청이 인가되었습니다. 가압류. 그 단어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해킹이나 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법의 개입이었다. 도대체 누가 신청한 거야? 강태준의 이성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법무팀장이 침을 삼키며 말했다. 그게 K라는 이름의 법무법인입니다.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어젯밤 유출된 회장님의 비자금 내역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어젯밤의 정보 유출, 그리고 오늘 아침의 이혼 서류. 완벽한 타이밍에 터진 자산 동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 설계된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상대는 처음부터 그의 돈줄을 끊어놓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한지원,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처럼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회장님, 설마, 사모님께서. 아니야. 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 여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렸다. 그가 알던 한지원은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는 회의실을 뛰쳐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김 비서를 불렀다. 당장 내 사설 정보팀 전부 동원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지원을 찾아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가 아니야. 그는 숨을 골랐다. 그 여자의 과거를 캐내 나와 만나기 전 그 여자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전부 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결혼한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순종적인 미소와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라는 결과물만을 취했을 뿐, 그 이면의 거대한 심연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괴물과 마주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정보팀장이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보고해. 한지원 씨의 과거 행적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명문대 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2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장난해? 그 2년 동안 뭘 했는지 찾으라고. 정보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JW그룹의 프로메테우스 알고리즘, 그 원천 특허를 추적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JW그룹 소유지만 그 초기 개발자의 코드네임이. 그는 강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코드네임? 네, 실리콘밸리에서 몇 년 전까지 전설처럼 불리던 이름입니다. 단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천재 개발자 K입니다. K82마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지서를 보내온 법무법인의 이름과 같았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K가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등록한 곳이 스위스의 한 특허 은행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의 보안을 뚫고 확인했습니다. 정보팀장은 마지막 서류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K의 신원 정보였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한지원이
그가 처음 만났던 그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케이브리마 한지원, 자신의 아내, 자신이 임신한 몸으로 폭우 속에 버려두고 다른 여자의 생일 파티에 갔던 그 여자. 그가 바보 같고 순진하다고 경멸했던 그 여자가 바로 JW 그룹의 심장을 쥔 K였다. 그는 적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창조주를 배신한 것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K가 한지원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모든 오만과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왕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졸에 불과했다. 자산은 동결되었고 비자금 루트는 차단되었으며 회사의 핵심 기술은 이제 적의 손에 인질로 잡혀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 하지만 강태준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밑바닥에서부터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거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였다. 이성이 마비되자 그의 가장 추악하고 본능적인 생존 방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법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진흙탕 싸움을 만들면 된다. 김비서, 그가 핏발선 눈으로 입을 열었다. 홍보실과 대외협력팀 전부 이리로 불러. 그리고 내가 아는 기자들 전부 연락해. 김 비서는 그의 살기 어린 목소리에 몸을 떨었다. 회장님, 지금은 자극해선. 자극? 하. 강태준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체면 차릴 때인가? 그 여자가 법으로 나온다면 나는 여론으로 간다. 그는 마지막 남은 무기, 언론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수년간 돈으로 관리해온 하이에나들을 풀기로 한 것이다. 전략은 하나야. 한지원을 탐욕스러운 악녀로 만들어 임신을 무기 삼아 남편이 위기에 처한 틈을 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꽃뱀으로.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용해 비정한 어머니 이미지를 덧씌워 몇 시간 뒤 인터넷은 강태준 측이 유포한 가짜 뉴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JW그룹 한지원 씨 남편 위기 속 이혼 요구, 천문학적 위자료 요구, 심층 취재 한지원. 그녀는 누구인가? 드러나지 않은 과거. K는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조작된 유령인가?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그들은 한지원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프로메테우스를 빌미로 강태준을 협박해 결혼했다고 암시했다. 그녀가 임신한 것조차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몰아갔다. 여론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 대중은 이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에 열광하며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지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진흙탕 싸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 파티가 모든 불행의 근원처럼 비치는 것이 억울했다. 강태준이 무너지면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녀는 한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태준 씨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한지원 씨의 집착과 병적인 질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날 밤 제 생일 파티에 온 것도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지원 씨가 그날 일부러 쓰러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지원을 남편을 협박하기 위해 자기 아이의 목숨까지 이용한 비정한 여자로 매도했다. 이 인터뷰는 결정타가 될 뻔했다. 동정심 많고 순진한 대중들은 본처보다 눈물 흘리는 내연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한지원.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더러운 여론전에서는 내가 이겨. 넌 결코 대중 앞에 네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한편 모든 폭풍의 눈에서 벗어난 안전한 병실. 김민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태블릿 PC를 벽에 집어던질 뻔했다. 이 개자식들. 감히 지원이 너를 꽃뱀으로 몰아? 오수진 그 여자는 그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지원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아이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쓰러지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소거된 차가운 얼음과도 같은 K의 눈빛이었다. 오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화내지 마. 저들이 저렇게 발악한다는 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지원아,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원이 태블릿을 들어 오수진의 우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저들은 지금 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얼굴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내가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할 거라고 믿는 거지.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주려고. 선물? 강태준이 나에게 준 진짜 선물 말이야. 그녀는 김민석을 돌아보았다. 오빠, 기자회견 열어요. K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떠들썩하게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요. JW그룹의 미래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김민석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다음 날 K 법무법인의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강태준과 오수진의 막장 드라마에 대한 K 측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모든 언론이 집결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기자회견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민석이 나와서 한지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감성적인 변명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김민석이 단상에 섰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K의 법률 대리인 김민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최근 JW그룹 강태준 회장 측은 K와 한지원 씨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두 가지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라니 고작해야 문자 메시지 따위겠지. 김민석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지원이 강태준에게 걸었던 절박한 통화 내용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태준 씨, 나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 그리고 이어지는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이런 사소한 일로. 알아서 해. 끊는다. 사소한 일. 그 단어가 스피커를 통해 대중의 귀에 밝혔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저게, 왜? 두 번째 증거입니다. 김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펜트하우스 내부 CCTV 영상이었다. 지원이 고통스럽게 소파에서 바닥으로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 영상 하단에는 그날 밤 자정 12시 5분이라는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모두에게 익숙한 영상이었다. 바로 오수진의 생일 파티장 호텔 입구. 강태준이 차에서 내려 오수진을 에스코트하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로 그 영상이었다. 타임스탬프는 자정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가 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이라 치부하고 5분 뒤 내연녀의 파티에 참석한 남편.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얼어붙었다. 이것은 불륜이나 탐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미수에 가까운 비정한 행위였다. 이것이 강태준 회장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김민석이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K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민석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태준 회장의 심각한 윤리적 결함과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해 K는 금일부로 JW그룹에 제공했던 핵심 알고리즘 프로메테우스의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를 전면 파기, 회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JW그룹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프로메테우스가 없는 JW그룹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 스크린에 비친 김민석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주가 창은 이미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는 여론전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원의 치밀한 전략에 완벽하게 재기불능의 상태로 체크메이트 당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라이선스 파기 선언. 그것은 JW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김민석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JW그룹의 주식을 매도 물량으로 뒤덮었다. 하한가, 하한가, 그리고 또 하한가. 수십조 원의 가치가 단 몇 시간 만에 공중으로 증발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더 이상 분노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스크린에 뜬 수직으로 낙하하는 주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임원들은 감히 그의 방에 들어오지도 그에게 보고를 올리지도 못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찾기 급급했다. 오수진은 가장 먼저 그를 배신했다. 그녀는 기자회견 직후 모든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피했다. 살인, 미수 방조범이라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강태준이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회장이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내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대주주로서의 지위. 그는 한지원이 K로서 기술 라이선스를 회수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가진 막대한 양의 주식과 이사회를 통해 구축한 경영권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고 그녀와 협상을 시도해야 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비서는 유령 같은 그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당장 소집해. 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한지원이 기술을 가졌다면 나는 회사를 가졌다. 그 여자도 프로메테우스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걸 원치는 않을 거야.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한지원의 목적이 협상이 아닌 파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경영진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거대한 무덤을 파는 행위였다. 일주일 뒤 JW그룹 본사대 강당. 임시 주주총회장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대표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의장석으로 향했다. 며칠 사이 그는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주주 여러분,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아무도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룹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지원을 외부 세력이라 규정했다. 한지원 씨, 아니, K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저와 그녀가 함께 만든 자식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는 열변을 토했다. 어떻게든 한지원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전 아내로 몰아가고 자신을 이성적으로 회사를 지키려는 경영자로 포지셔닝하려 했다. 주주들의 술렁임이 커졌다. 일부는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강태준은 이 기세를 몰아 자신의 해임안을 막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가 다음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쾅!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태준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느리지만 단호하고 위압적인 발걸음 소리였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한지원. 그녀는 더 이상 병실의 환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 아직 임신으로 인해 배가 불러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을 압도적으로 만드는 갑옷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아름다웠으며 그 눈빛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 냉철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것은 김민석 변호사와 월스트리트에서나 볼 법한 초일류 법무법인 K의 변호인단이었다. 그들은 한지원을 좌우에서 호위하며 마치 여왕의 등극을 알리는 기사단처럼 보였다. 저 여자가 왜? 강태준의 입에서 당황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는 한지원이 법정 대리인 뒤에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 이렇게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지원은 주주들 사이를 가로질러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논의를 중단시켰다. 그녀는 강태준이 서 있는 의장석 바로 앞, 가장 앞줄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랑도, 미움도, 분노도, 오직 경멸과 냉소뿐이었다. 지금 여긴 주주 총회장입니다. 한지원 씨. 당신은 주주가 강태준이 애써 위험을 차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원은 대답 대신 옆에 선 김민석에게 눈짓했다. 김민석이 앞으로 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의장의 허락도 받지 않은 돌발 행동이었다. 의장, 발언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이 자리에 계신 한지원 대표님은 단순히 K카가 아닙니다. 강태준은 물론 모든 주주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 자리에 JW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뭐라고? 강태중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대 주주는 분명 자신이었다. 35%의 지분을 가진 자신. 거짓말. 헛소리 하지 마. 내 지분이 35%야. 누가 감히. 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랬었죠. 한지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타고 모든 이의 귀에 명확하게 밝혔다. 당신이 내 기술을 훔쳐 이 회사를 세우기 전부터 내가 K로서 벌어들인 돈으로 당신 명예 뒤에 숨어 이 회사의 지분을 매입해왔다는 건 몰랐나 보군요.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강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오수진과 놀아나며 비자금을 만들 때 나는 내 기술로 번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당신이 나를 펜트하우스에 가둬놓고 감시할 때 나는 차명 계좌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강태준의 심장에 밝혔다. 김민석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지분 관계도였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법인을 통해 한지원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매입해온 JW그룹의 지분 내역, K법무법인 및 관련 특수관계인 지분 31%, 그리고 어젯밤 당신의 자산이 동결되며 반대 매매로 나온 지분 10%를 저희가 모두 인수했습니다. 강태준의 35% 지분은 자산 동결과 함께 담보로 잡혀 있었고 주가 폭락으로 인해 반대 매매, 즉 강제 청산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지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지분을 헐값에 모두 사들였다. 총합 41%. 김민석이 선언했다. 현재 JW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최대 주주는 이 자리에 계신 한지원 대표님이십니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주는 다리가 풀려 의장석에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경영권, 주식, 돈, 그리고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까지. 한지원은 그가 자신을 짓밟고 올라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한지원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장석의 마이크를 자신 쪽으로 돌렸다. 그녀는 이제 강당 안의 모든 주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뱃속 아이가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강태준 씨의 해임안을 발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이 자리에서 JW그룹의 현 이사진 전원의 해임을 발의하고 K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 한지원이 JW그룹의 새로운 의장 겸 대표이사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진정한 주인이었다. 한지원의 선언은 대강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41%.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수치였다. 강태준은 의장석에 주저앉은 채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존재가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거짓말. 이건 무효야. 강태준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기야. 당신들 전부 공모한 거야.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강당 안에 그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다. 주주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부도덕하고 무능력하게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젠 회장과 회사의 핵심 기술을 쥐고 새로운 대주주가 된 유능한 K 사이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김민석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강태준의 마이크를 꺼버렸다. 그리고 단호하게 의사봉을 집어들었다. 의장 대리 김민석입니다. 최대 주주 한지원 대표님의 발의에 따라 현 이사진 전원 해임안 및 신규 이사 선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그는 강당을 둘러보았다. 침묵은 긍정을 의미했다. 표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니, 표결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한지원 측이 확보한 41%의 지분과 이미 그녀 쪽으로 돌아선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까지 합쳐져
과반수는 가볍게 넘어섰다. 강태준의 시대는 그렇게 단 10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는 해임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워졌다. 일어나시죠. 강태준 씨.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이 회의실에 있을 자격이 없었다. 이거 놔, 이거 못 놔, 여긴 내 회사야. 내가 만든. 그의 외침은 대강당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공허하게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한지원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지원은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잠시 스친 것은 승리감이나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피로감과 끝을 알리는 안도감이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의장 한지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JW그룹은 오늘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JW의 심장입니다. 저는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부패를 도려내고 기술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모든 주주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K의 귀환을 목격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강태준은 망연자실한 채 1층 로비를 걸어 나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의 마이바흐가 아닌 냄새를 맡고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이었다. 강태준 씨, 경영권 박탈당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지원 씨가 K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수진 씨와는 여전히 연락하고 계십니까? 플래시가 그의 초췌한 얼굴 위에서 광란처럼 터졌다. 그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홀로였다. 그가 돈으로 쌓아 올린 인간관계는 돈이 사라지자마 자무너져 내렸다. 그는 기자들을 미친 듯이 밀치며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왔다.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선 그는 문득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펜트하우스는 잠겼고 모든 카드는 정지되었으며 휴대전화는 불통이었다. 그는 근처에 싸구려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 현금 몇 장을 지불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둡고 눅눅한 방. 그가 한지원을 버려두었던 그 펜트하우스와는 극과 극이었다.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을 맞으며 주저앉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라는 감정이 그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을 잃은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빼앗긴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폭우 속에서 걸려온 그녀의 전화를 사소한 일이라고 끊어버린 순간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다. 오수진 때문이었을까?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그는 한지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그는 그녀를 소유했다고 착각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천재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여자라는 이유로 얕잡아 보았다. 그녀의 빛을 자신의 그늘로 가릴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버틸 수 없게 만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가 펜트하우스 식탁에서 보았던 그 이혼 서류. 그는 그것을 협박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그가 만약 그 서류를 보고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빌었다면, 아니,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뒤 그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한지원이 금융감독원에 넘긴 자료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의지도 없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낡은 호텔 방문을 두드릴 때 그는 순순히 문을 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JW그룹은 한지원의 지휘 아래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되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모두 잘라냈고 프로메테우스 2을 발표하며 기술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았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경영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최고급 병원 VVIP실에서 건강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지원은 식은땀에 젖은 채 자신의 곁에 누운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아가.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옥을 건넜다. 김민석 변호사가 꽃다발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그는 이제 든든한 법률 고문이자 아이의 대부가 되었다. 축하해, 지원아. 그리고 고생했어. 고마워요, 오빠. 모든 게 끝났네요. 그녀가 평온하게 웃었다. 같은 시각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강태준은 잠시 정차한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그는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뉴스를 보았다. JW그룹 한지원 의장 안정 속 차세대 AI 비전 발표. 화면 속 한지원은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세워준 여신을 배신했고 자신의 아이를 품은 아내를 버렸으며 자신을 파멸시킨 천재를 적으로 돌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후회, 뼈를 깎는 듯한 후회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몇 주 뒤 완벽하게 회복한 한지원은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녀가 JW그룹의 새로운 의장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다. 그녀는 1층 로비에 들어서며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아이가, 다른 한 손에는 JW그룹의 미래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날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한지원이 제출한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었다. 그가 식탁에서 비웃으며 던져버렸던 바로 그 서류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지원은 자신의 집무실, 서울의 전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날 밤의 폭풍우는 사라지고 눈부신 태양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잠든 아이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녀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제국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